궤양성 대장염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궤양성. 아베란 분 있죠? 일본 수상. 이분이 지금 장기 집권하다가 궤양성 대장염증에 의해 가지고 어제 사표를 냈잖아요. 그래서 이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게 이제 지금 이게 과연 무슨 질환인가 이게 궁금하겠죠. 이렇게 수상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위력이 있는 병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모든 병이든지 원인이 있어, 원인. 정확하게 알면은 해결책이 있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고통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보면은 대장을 한번 해보도록 보면 이게 배꼽이죠. 배꼽에서 이렇게 쫙 돌다가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S결장, 직장, 항문 이렇게 돼 있어. 장은 이렇게. 다시 한번 딱 그리면 이게 뭐 이게 이제 소장이고, 자, 배꼽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손바닥, 손바닥 배를 딱 짚으면은 전부 다 그 소장이라 소장. 장이 제일 큰 거예요, 소장. 여기는 이 영역은 소장 영역이라 소장. 우리 보통 한 11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일 크죠, 길죠. 그 다음에 소장과 대장과 연결되는 게 뭐예요? 연결. 여기 맹장이라고, 맹장. 소장과 대장의 연결 부위가 있어. 맹장이라고 그래. 충수도르기도 있죠. 이걸 통해서 맹장막을 통해서 대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가 대장이에요. 여기 대장. 대장은 맹장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니까 상행결장이라고 하죠. 옆으로 가니까 이거는 이 부위를 행행결장이라고 행행. 또 여기는 뭐예요? 밑으로 내려오니까 하행결장. 또 여기는 S자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S결장을 하는 거예요. S결장. 바로 직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 여기는 이제 항문이겠죠, 항문.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대장은. 그럼 대장에서 주로 일어나는 병이 뭐가 있겠어요? 가장 요즘에 흔한 게 뭐예요? 대장암이죠. 대장. 또 대장에서 어떤 병이 생길까요? 암 진단 가면은 보통 많이 발견되잖아요. 대장 용종이라고, 용종. 대장에 이렇게 용종처럼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위를 말하는 게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용종. 뭐 튀어나온 혹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방치하면은 암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수술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대장도 한번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지만 용종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또 무슨 병이 있을까요? 이제 대장 개실. 대장 바깥에가 이렇게 빈 공간처럼 튀어나온 게 있단 말이지. 이게 대장 바깥 부위에. 이건 이제 대장 개실이라고 그래요. 또 그 유명한 대장에 염증이 막 가득 찬 질환은 뭐라고 그래요? 대장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소장, 목까지 다 연결되거든요. 이 크론병, 크론. 무섭죠, 이게. 아주 염증이 많이 나니까. 또 이제 아베가 걸렸던, 지금 현재 앓고 있는 궤양성 대장염. 이건 한마디로 염증성 대장 질환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궤양성 염증 질환이라는 거예요. 궤양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제 이 대장을 보면은 이게 이제 층이 제일 안에 점막이 있게, 점막. 물이라든가 담즙 같은 걸 다시 재흡수하는 곳이 있거든요. 점막층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한 4단계 정도 이렇게 층이 있다고 그래요. 자, 아래가 점막층. 또 바로 밑에는 점막 하층. 또 그다음에 근육층. 그 다음에 장막. 요같이 대장이 4단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궤양성이라는 것은 염증에 의해 가지고 이 점막을 뚫고 근육까지 이렇게 구멍이 파지는 거야. 이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천공이 되죠. 장이 끊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파일 수도 있다고. 이게 얼마나 이 통증이 심하겠어요. 대장이 한마디로 구멍이 파이고 있는 질환. 이 병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물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서운 질환이죠. 사실 장이 구멍이 나고 궤양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아쉽게도 현대의학에서 이 원인도 모르고 있고 또 치료법도 모르고 있어요. 치료를 안 한다고 하면은 계속 치료를 받았겠죠. 계속 재발이 되고 염증이 일어날 때는 뭐 스테로이드라든가 일단 증상 위주 치료하지 근원 치료는 안 하잖아요. 현대의학에서는 염증만 없애주는 스테로이드를 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더 확산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문제야. 그게 대부분 병이 이래요. 대부분. 그래도 뭐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원인을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유전적. 원인이 없습니다. 유전적인 거예요. 그게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요즘 후생 유전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유전적인 병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식습관이라든가 닮아가지고 생각이라든가 닮아서 생기는 것이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유전이 없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사실은 전부 다 후생 유전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닮아간다는 거지. 생각과 사고와 음식 습관이 바뀌면은 그래서 유전자가 변해서 생기는 것이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병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전적이라는 말은 없어질 날이 곧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면역성. 면역성이는 뭐예요? 면역이 약해서 생긴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면역이라는 것은 면역이 약하거나 또 면역이 너무 강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면역이 너무 강해서 생기는 병이 뭐예요? 코로나 때도 뭐 조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대량의 염증이 막 만들어지잖아. 대량의 염증. 면역이 너무 강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다량의 이물질이 들어올 때 다량의 그 T세포 공격을 해갖고 싸운단 말이지. 그래 동시에 염증이 막 많이 만들어진다고. 자연 치유 반응이지만 염증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세포가 죽는 거예요. 질식사하는 거란 말이지. 그럼 뭐든 적당히 해야 되겠죠. 또 세 번째는 뭐 감염성이라든가 장내 세균에 의해서 발생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뭐 스트레스. 스트레스와 관련되지 않는 건 없어요. 사실은 스트레스가 촉진시키는 것도 분명하단 말이지. 이거는 엄청나게 촉진시키는 거예요. 모든 질환은. 그래서 이제 자연치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알 수 없는 질환이 있잖아요. 과도 염증 반응, 이와 같은 반응을 대부분 자가면역성 질환이라고 그럽니다. 자가면역성. 오늘 면역적인 문제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뭐 자가면역성 질환은 뭐가 있어요? 아토피 있죠. 아토피 계속 발진이 일어나잖아요. 또 크론병, 아까 얘기했던 염증이 대량으로 발생되는 거. 또 뇌 관련된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뇌 염증이 생기고 파킨슨, 치매 이 분야까지도 자가면역성과 관련돼 있단 말이지. 또 루푸스, 홍반증이라든가 있잖아요. 소아 당뇨 이런 자가면역성 질환이 현대인들에게 너무 많아요. 자가면역성 질환이 많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원인이 뭐예요? 그럼 자가면역성은 자기 세포를 자기가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면역세포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걸 말한단 말이지. 왜 그럴까? 자가면역성 질환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체내에 독소가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독소, 이물질, 이와 같은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특히
소장이나 대장에 약해지면 이런 자가 면역성 질환은 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확산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근본 원인은 소장과 대장에 있는 거예요. 자가 면역성 질환은 아무리 독소와 이물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대장과 소장이 그야말로 장군들처럼 잘 지키고 있다면 소장이 소장 역할을 하고 대장이 대장 역할을 잘하고 있다면은 몸속에 못 들어오겠죠. 독소라든가 이물질이 점막층을 통해서 이게 이물질 들어오는데 차단시키겠죠. 근본은 뭐 환경이 좀 뭐 독소나 이물질이라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소장과 대장이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소장과 대장은 다 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이게 소장이 건강하면 대장도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대장은 그 노폐물이 쌓이는 곳이잖아요. 노폐물 창고라고 보시면 돼. 이 변이 저장되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여기에 뭐 습변이 있다든가 뭐 변비가 있다든가 여기가 한마디로 원활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원활하지 않으니까 독소가 많아지고 그 독소에 저항하기 위해서 면역세포가 자꾸 싸우다 보니까 염증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질환은 뭐 약물로도 좀 곤란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자연 치유나 대체 요법밖에 없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런 경우에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효과적으로 이 대장을 좀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장을. 그래서 이 노폐물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병들이 생기는 건데 이 대장을 깨끗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튼튼하게 해주고 그런 방법은 이제 아까도 뭐 말씀하셨듯이 장을 뭐 잘 풀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장을 잘 풀어주는 방법. 그럼 장을 잘 풀어주려면은 어디를 잘 풀어줘야 될까요? 대장은 가장 정체가 잘 되는 곳이 어디냐면 맹장 부위, 맹장 있죠. 여기가 자주 고장난다고. 오른쪽 있죠, 오른쪽 아랫배 오른쪽 여기 딱 만져봐가지고 뭐 통증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여기를 잘 풀어줘야 소장에서 음식물이 잘 나오겠죠. 변이 잘 나와가지고 대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 들어왔다 하더라도 또 S결장에서 잘 막혀. S결장에서 S자가 생겼기 때문에 망곡부잖아요. 여기는 왼쪽 아랫배가 있다고. 여기 자주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맹장과 S결장에 딸려 있어요. 대장의 건강은. 여기만 정체하지 않도록 매일 맹장을 지그시 놀라고 풀어주거나 S결장 풀어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정체가 안 생기는 거야. 대변 정체가. 그렇게 되면은 뭐 노폐물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그 자가 면역성 질환이 발생할 이유가 없겠죠. 염증이 생길 이유가 없겠죠. 이와 같은 방법은 궤양성 뭐 대장염 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성 모든 질환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소장과 대장이 정체가 생기지 않도록 잘 풀어주고 기와 혈을 잘 통하게 해주면 다 관리가 되고 또 근원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장을 직접 뭐 풀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들은 또 경락을 배웠으니까 대장 경락이 어디입니까? 검지성. 이 라인이 대장 라인이에요. 대장 경락. 그러면 이 대장 경맥을 좀 풀어주면 되잖아. 경맥을. 그렇죠. 경맥을 한번 풀어줘. 자극을 줘보시라고. 그럼 대장이 자극이 가거든요. 근데 배우는 걸 활용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응? 여기만 잘 풀어주고, 검지선만 자꾸 풀어줘도, 자극을 줘도, 대장 기능이 향상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질병 치료에 있을 때는 모든 음양을 고려해야 된다겠죠. 음양. 대장과 같은 쌍은 뭐예요? 폐잖아요, 폐. 폐 기능이 안 좋아지면 대장 기능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또. 폐 기능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폐 경락. 안쪽에 한 쌍으로 가잖아. 엄지선으로 가잖아요, 폐. 이쪽에 폐가 있단 말이야, 폐.
폐경락을 좀 풀어줘야 돼요. 폐경락 자꾸 강하게 풀어줄수록 좋아요. 자기 오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와 혈을 잘 통하게 해가지고 독소를 제거해 줄 수 있고, 또 음식도 뭐 찌꺼기가 많이 남는 그런 음식을 좀 삼가해 줘야 되겠죠. 지나친 뭐 육식 위주, 또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음식도 좀 바꿔주고, 또 색상은 무슨 색상의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 대장은? 그렇지, 화이트지, 화이트. 폐하고 대장하고 같은 화이트란 말이야, 폐. 여러분들 지금 배웠던 걸 다 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응용을 하기 위해서 이걸 공부를 한 거니까, 응용. 그리고 하얀색 거, 뭐, 폐에 도움이 되는 뭐, 도라지, 뭐, 배추, 하얀 배추, 이런 계통은 대장에도 도움이 되겠죠. 폐에 도움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장치기가 아주 좋아, 장치기. 호흡을 딱 마신 상태에서 매일 하루에 100번씩만 두드려줘 보세요. 아랫배를. 100번만. 하면서, 이렇게. 결국은 두드려가지고, 장에도 아까 근육층이 있다고 그랬죠. 근육층. 근육을 단련시켜줘야 돼. 근육을 단련시켜주면,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대장을 움직여주고, 소장을 움직여주고, 특수호흡법들이 물론 있어.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돌려버리잖아, 대장을.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 쌓일 리가 없다고. 위로도 돌리고, 좌로도 돌리고, 자연적인 걸 호흡을 통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 우리는. 뭐, 배꼽을 중심으로. 그렇죠. 이 장 전체를 그냥 움직여버려, 장을. 전체. 그 다음에 호흡을 딱 마셔가지고, 딱 기를 보내가지고, 압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항문까지 보낼 수도 있다고. 호흡을 통해가지고도. 그런 호흡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지금 열심히 호흡법 수련을 하고 있으니까 응용을 좀 하시고, 그러지 않는 분들이라도 명장과 S결장 이걸 자꾸 자극을 주고 두드러지고 흔들어지고, 이게 가장 좋은 치유법인 거예요. 예방법이자 치유법인 거예요.